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됐어요. 특별히 잘난 것이 없지만 제가 워낙 전공을 살려서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인지 별탈 없이 좋은 회사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더라고요. 마냥 대기업 들어갔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학부생 때랑은 차원이 다를 만큼 엄청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치여 몇 년간은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아주 힘들게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가봤고 3년 차가 되니 조금 일이 수월해지고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인 동호회, 테니스 모임 등등을 가지며 건강한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을 모범생처럼 교수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제대로 노는 법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특유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잘 주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저와는 완전 반대인 스타일이었죠. 언뜻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굉장한 부자이고 또 물려받은 돈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불려 몇백억대 자산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모임에서는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모임이다 보니 투자 관련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불려주고 해서 거의 그 모임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실질적인 회장처럼 대우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와는 거리가 멀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에게 유독 말을 많이 걸어주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약간 내가 겉도는 것을 챙겨주는구나 싶었는데 주위에서 100% 관심이 있는 거라고 잘 좀 해보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저도 약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커피를 마시자고 하니 그 여성분도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한두 번 계속 만나다 말이 정말 잘 통하고 보기 드문 진취적인 여자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확고해서 정말 만나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함께하는 미래도 그리게 되고 어디에 살 건지, 아이는 좋아하는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몇 명까지 낳고 싶은지 등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사실 그 여자에 비해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기껏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학벌과 직업뿐인데 몇백억대 자산가 앞에서 그게 가당키나 하나요? 그래서 결혼은 사실 꿈도 못 꾸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 맨날 우리 미래 이야기하면서 오빠는 왜 먼저 결혼하자고는 이야기 안 꺼내? 오빠랑 있으면 나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불안감도 사라져. 오빠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일하다가 피곤하면 빨리 오빠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고 오빠 손 잡으면서 힐링하고 싶어. 혹시 오빠 내가 부담스러워서 결혼까지 생각 안 하는 거면 그러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신혼집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면 충분하고 그 외에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면 돼. 그러니까 오빠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여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확신과 진심을 알게 된 후 저는 정식으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만큼은 제가 부담하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결혼식의 주인공인 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정말 화려한 호텔 이런 곳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극도로 거부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결혼하자고. 난 그게 더 좋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프라이빗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리고 모임 사람들도 저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직장인인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아파트였고 아내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항상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가 된 제 아내는 제가 기죽지 말라고 하면서 넥타이도 정말 비싼 명품 넥타이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들도 한 명 낳게 되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사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손톱도 물어뜯고 해서 보는 저까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도통 대답해주지 않았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투자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며 말을 돌렸고요. 워낙 혼자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니 믿었습니다. 아내가 중학생 때부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에서 생활하셨고 아내는 혼자 한국에서 생활해서 독립심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해외에서 결혼식을 위해 들어오셨다가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일 때문에 출국하셨고요. 국내에서 부동산업을 하셨다고 대충 듣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강하게 큰 아내였기에 이번 일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행히 안정을 찾은 듯 다시 원래의 당차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지방으로 급하게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할 일이 많아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잘 해결하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다다음 날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고 누구세요? 라고 하니 형사라고 하면서 아내가 사망했다고 빨리 서로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서해 가서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다리가 덜덜 떨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요. 아내의 직업, 재산, 부모님,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온갖 거짓말과 허풍으로 사람들이 환심을 사서 사람들에게 투자 용도로 돈을 받은 뒤 그걸로 부자 행세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동호회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그 돈의 몇 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주면서 본인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은 것이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내 명의가 아니라 월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아내는 그동안 저 몰래 우편함에 들어오는 각종 어마어마한 고지서와 사채업자들에게 온 통지서 등등 전부 저 몰래 차 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결혼식장에 온 처가댁 식구들, 장인어른, 장모님 전부 하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모두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외국에서 장인 장모님이 살고 계신 것부터가 거짓말이었고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라고 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정치 쪽에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라고 귀한 부동산 정보라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다가 고소를 당한 아내는 재판일이 다가오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모든 사실을 저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 이 사실은 지역 뉴스에 짤막하게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동호회 사람들은 아내에게 수억을 맡기고 매 분기 투자 수익금을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사실에 저에게 엄청난 전화가 밀려 들어오고 집에 찾아오고 회사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고 당장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허무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아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얻은 수십억으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 월세를 내고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몇백에서 몇천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원금으로 돈놀이하고 그러다 돈이 부족해지면 사채를 쓰던가 또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기를 치기를 반복했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고 모든 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몇 년을 저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으며 이렇게 아이까지 내버려두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도저히 원망스럽고 믿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된 후로 바로 그 신혼집에서 나와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심리상담 전문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아이와 함께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 저는 모든 인간관계가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돈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아내 때문에 잃어버린 내 직장 동료들과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퇴직금까지 아내에게 바쳐버린, 그러니까 사기당하신 어르신분들까지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고 저도 나쁜 생각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아이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혼자 남게 둘 수 없어서 일단 악착같이 살고 있어요. 정말 믿겨지지 않고 아직도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힘이 듭니다. 원망할 대상도 이 세상에 없으니 오죽 제가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다가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힘들지만 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정말 사기당하신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 제가 다 죄스럽고 여러모로 정말 힘드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